이상이 되면은 진짜 잠 못 자요. 지금 이 근방에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학교 보안관, 경비 초소, 방범 CCTV, 밖에서도 학교 안이 잘 내다보이는 학교 주변 환경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는 항상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아이들의 학교 시간입니다. 윤정이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혼자서 집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그나마 집이 가깝기 때문에 윤정이는 이동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거 혼자 가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서울 때도 있긴 한데. 무서울 때도 있어요? 네. 언제 무서워요? 그냥 저기 계단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왜 무서워요?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학원에 가기 전까지 혼자서 놀며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매주 3일은 정부 지원을 받아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집을 홀로 지키며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3시가 되어가자 윤정이가 학원으로 향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없기에 윤정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 시각, 동생 서우도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길. 두 자매는 멀지 않은 거리이기에 집까지 걸어서 이동합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이와 서우가 보호자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은 무려 3시간이나 됩니다. 아이들만 있기엔 너무 길고 위험한 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밤에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빨리 커달라는 거. 예, 진짜 빨리 컸으면, 그러니까 물론 커서도 그런 일이 있긴 있죠. 하지만 스스로가 그래도 어린 아이였을 때보다는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청소년기도 지나고 빨리 성년이 좀 됐으면, 성인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표 교수님,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현재 학교 주변의 안전망 더 보완이 된다면 어떤 점이 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이 어린이 안전망이 확충됐는데요. 네. 여전히 CCTV는 있으되 CCTV를 전담 모니터링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마련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머니 순찰대 등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학교 주변을 안전히 지켜주고 계신데 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혹은 경찰 순찰과의 연계, 또 이분들이 혹시나 그 순찰 활동을 하시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실 경우에 네.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이 아직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하굣길이 아직도 여전히 으슥한 골목길도 많고요. 네. 유해 환경, 또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한 부분도 끊기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의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집이나 시설에 있을 때는 학대나 성폭력 위험이 없어야 하고, 그들이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오갈 때에도 책임 있는 성인이 보호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여가나 놀이 시간에도 반드시 보호 상태에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24시간 어린이 보호 장치가 구축되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어린이 가장, 이렇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보호의 연결고리가 끊기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부모 대신에 그 공백을 메워주고 끊기는 연결고리를 대신 맡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주변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아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좀 집에 몇 시간 있다 학원 가는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불안.
불안하더라고요. 골목도 그렇기도 하고. 앞에 표 교수님 많은 제도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요즘에 각 지역에서 단체들이 그런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직장 맞벌이 부부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 지역사회 자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약간의 이제 비용도 주면서 안전도우미 같은 거를 지역에서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안전도우미가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거죠. 학원 갈 때도 그렇고 학교 갈 때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아이에게 안전망이 되는 그거부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안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교육,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되고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학교들도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1년에 최소한 적어도 몇 번씩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고 있는지 정말 부모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장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셔서 전국에 이렇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주 5일째 시작되잖아요. 주말에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이런 데도 방문하면서 혼자 하기 힘드신 것들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방의 방법이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옆에 보호자를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좀 시켜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성교육을 몸에 익히는 것도 좋은 보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 얘기만 해도 일단은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라고 진땀부터 흘리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방적인 생각부터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윤정희 어머니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집 주변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그 우편물을 하나 받았어요. 성범죄자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래서 저희 동네 어딘가에 이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좀 무섭기는 하지만 이 얼굴을 잘 보고 이 아저씨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혹시 있으면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하는 게 잘한 건가요? 네, 하시는 건 잘하신 거고요. 네. 다만 그 방법이 네.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셔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우편물을 보내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주의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인터넷 열람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장관님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상 뭐 열람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열람 권한은 지극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성인들만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또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3월부터는 미성년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이제 우편으로 네. 그 사는 지역에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보냅니다. 네. 그래서 교육에 예방 교육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받아봤을 때는 처음엔 좀 놀랐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네. 저희한테 어떤 아무래도 것으로든 좀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네, 있죠. 네, 맞습니다. 더 조심하게 하고. 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학교 폭력 문제인데 학교 폭력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청소년들의 성폭력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교사하고 학생들이 아동 안전지도라는 걸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보호를 하면 좋지만 24시간 계속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동들 자신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의식을